실현하라.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그래서 저희는 유리에 가능성을 더해서 글래서블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점선이 잘 뜯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향해 입증을 시켰습니다. 연료가 되는 등유를 사는 데만 매년 10.5억 달러의 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 결선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우승 후보 탑10의 창업 아이디어. 5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현장 평가단. 이런 아이디어 잘 개발하셔가지고 추후에 정말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71점 박수가 나옵니다. 네, 몇 점? 77점! 날카로운 심사단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들은 과연 어떤 팀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3개월의 긴 대장정 속에 드디어 결선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예선 서류 심사부터 본선 1, 2차 무대까지 약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결선에 오른 팀은 총 10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과 아이디어로 우승팀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연 쟁쟁한 실력의 상대팀들을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팀은 누가 될 것인지.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10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우승팀의 탄생을 함께 지켜보시죠. 저는 지금 최종 발표를 앞둔 학생들의 대기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무대 위에 오를 친구들의 스피치 능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발표하는 친구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수 없이 발표 잘할 수 있어요? 연습한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긴장되네요. 긴장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무대에서 즐기다 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레젠테이션 네 번째 윤 앤 이김 팀입니다. 박수 주세요. 구호부터요. 연분은 우리가 먹는다. 윤 앤 이김 화이팅! 네. 토양의 염분은 불가사리에게 맡겨라.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염분 제거제로 사용한다면 일석이조. 이름을 걸고 우승한다. 윤앤 이김. 저희 학교에 플랜카드 하나 정도는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전한데. 저희 이름이 걸린 만큼 다른 팀들한테 미안하지만 우승은 저희 겁니다. 윤, 큰김, 이김, 윤은 이김. 얼마 전에 눈이 참 많이 왔죠? 네, 요즘에는 제설 작업을 다 열심히 해갖고 눈이 없는데요.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사용한 후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한 후에 주변 환경을 부식시키고 가로수 등도 피해를 많이 입죠. 이런 것도 다 염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더 착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불가사리인데요. 불가사리는 바다의 해적 생물이라고 불립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미치는 존재인데요. 저희는 이 불필요한 악적 존재인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염분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여기서 저희 제품인 염분 먹는 불가사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테스트 실험을 거쳤는데요. 불가사리가 정말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실험부터 시작해서 토양에서 얼마만큼의 염분이 제거되는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초기 염분의 약 95.3%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불가사리. 특히 우리나라 연안과 살계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아무루 불가사리는 지나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 포식자인데요. 천적이 거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불가사리가 바로 윤앤투김의 창업 아이템입니다. 불가사리의 염분 분해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학생들이 고안한 분해 장치를 이용해서 불가사리를 분해하고
염분 제거가 필요한 토양에 뿌리기만 하면 불가사리도 제거하고 토양을 회복시키기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염분 먹는 불가사리 제품은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불가사리를 분해한 제품입니다. 농경지, 간척지, 그리고 가로수, 등지에 대량으로 살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사리를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하여 분해시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제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불가사리를 분해하고 또 건조시키는 이 일련의 작업들을 그대로 제품화시킨 것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불가사리 분해 장치가 되겠죠? 이 불가사리 분해 장치는 소비자가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고 방법이 쉽습니다.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저희 제품은 농촌에 있는 농촌을 묶어주는 농협, 그리고 어촌을 묶어주는 수협, 이 2가지 단체들과 연결을 해서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서 불가사리를 대량으로 구매한 후 저희가 그것을 가공 처리하여 저희 제품과 함께 농협에 판매하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요즘에 불가사리가 많이 어촌계에서는 버려지고 있으니까 쉽게 들여올 수 있겠고, 또 농협 측에 저희가 이 제품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된다면 쉽게 팔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혹시 경제성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성이 안 맞아서 실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사이클 하는 것들이 원료가 공짜라서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저희가 경제성 측면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간척지와 농경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염분이 쌓인 곳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보다 이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단시간 안에 빠르게 제거해버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 그러니까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불가사리를 이용한다면 저희 계산의 결과 약 1년에 100헥타르인가 1헥타르인가 정도의 한 1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점수 집계를 해볼까요? 자, 심사위원님과 총중 평가단분들 점수 입력해주세요. 불가사리 분해 장치와 불가사리를 이용한 염분 제거제를 발표한 윤앤 투김팀. 이들의 아이디어가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단의 관심을 얼마나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공개되는 점수는 5명의 심사위원 점수이며 현장 평가단의 점수는 최후에 합산돼 순위가 결정됩니다. 우리 심사위원단님들의 점수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합니다. 100점 만점에 현재까지 77점이 1위입니다. 오! 76점! 야, 별로 안 좋아요? 2등 점수요. 자, 폴짝 한번 띄워봅시다. 하나, 둘, 셋. 폴짝 하나, 둘, 셋. 예.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뒤에선 다음 팀 발표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굳은 표정에서 긴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의 압박감을 잘 이겨내야만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그동안 고생했던 게 7분 만에 끝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너무 떨리네요. 긴장하지 않고 원래 말하는 습관 같은 걸 좀 더 고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5번째 발표팀 모셔보겠습니다. 안티 포이즌 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안티 포이즌 9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중독 걱정 없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중심에 서서 독하게 맞겠습니다. 화이팅! 예. 여름철이면
늘어나는 식중독 사고, 식중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발한 제품이 있다면 식중독 키트를 사용한 건강한 식생활이 필요하다. 안티 포이즌. 주변에서 식중독 고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창업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되어서 같은 동료 친구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결국 결선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꼭 우승하여서 저희의 이러한 식중독 예방 기술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식중독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티 포이즌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티포이즌의 윤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식중독 판별 키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는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불안정하게 끊겨 들리는 목소리. 마이크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마이크에 신경 쓰느라 발표하는 학생도 듣는 사람도 집중을 못하는 상황. 식중독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학교 급식에서도 식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셔야 되겠는데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시간 멈춰주시고요. 예, 마이크 핸드 마이크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많이 억울할 겁니다. 지금 저 시작부터 준비를 잘 했을 텐데. 예,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예.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예. 얼굴 벌개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15번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해봐요. 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자, 준비. 네. 시작. 저희 제품은 총 3가지 종류의 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체 음식물, 부패 선물, 그리고 세균을 검출하는 데 쓰이는 키트입니다. 첫 번째 고체 음식물 키트입니다. 고체 음식물 키트는 리튬, 나트륨, 칼슘 등의 양이온과 곰팡이나 포장을 띄고 있는 음전화 간의 정전기적 연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보시는 그림처럼 각각의 글씨가 써져 있는 플레이트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아이디어. 안티포이즌 팀은 3가지 키트와 배양기를 개발했는데요. 음식의 오염도를 3가지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시간 안에 간단한 방법으로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패 선물 검출 키트입니다. 부패 선물 검출 키트는 각각 지방, 단백질, 포도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검사지를 부착하였고, pH를 검사할 수 있는 산도 검사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는 부패 산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산물의 농도에 따라 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표와 비교하는 것으로 식중독의 발생 여부와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균 검출 키트입니다. 세균 검출 키트는 5가지의 홈에 각각 효소를 검출할 수 있는 물질과 식중독균의 경우 번식 시 외독소라는 독소 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여 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검출할 수 있는 균주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황색 포도성균, 그리고 리스테리아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실제 배지의 반응 사진이며 세균 효소가 기질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발색 반응을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농촌진흥청에서요, 그 PNA 칩에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소량의 식중독 균까지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마트에 지금 상용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품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제품은 우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 소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저희 제품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은 간단하게 흔히 생각하시는 소변 검사지의 원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쓱 갖다 대는 것만으로 식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저희께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그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점수 집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점수 눌러 주십시오. 급식 시장을 겨냥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 창업 아이디어. 부모의 마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수가 궁금합니다. 식중독균도 바로 판별이 가능한. 자, 지금까지 최하 점수 71점, 최고 점수 77점입니다. 과연 우리 심사위원단님들께서 내주신 점수의 평균은 어떻게 나올지, 자, 점수 공개합니다. 몇 점 만점에 74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티포이즌 팀 좋은 점수예요. 충분히 금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때 뭐 이거는 정말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오늘 발표 중에 가장 잘 된 부분인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발표자의 그런 애드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애드립이요? 아까 막 마이크가 잘 안 돼서 당황했는데도 당하지 않고 또 맨 처음에 밥술을 유도하는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파란색 선은 앞팀의 마이크 사고 때문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도록 연습에 연습을 하고 있는 다음 팀 발표자. 준비한 내용을 외우지 못했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발표해요. 근데 아직 연습하고 있는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네, 다는 못 외웠고 일단 그 A4를 가지고 하면 많이 좀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아나운서처럼 해보려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화이팅! 제1회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 6번째 참가팀입니다. 이 참가팀 제목부터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나도 한번 팀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구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우승하자. 화이팅! 버스, 지하철 손잡이에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사실. 차별화된 디자인과 공간 확보까지 가능한 신개념 손잡이의 등장. 목표는 우승이다.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우승해서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는 그날까지 나도 한번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나도 한번. 야, 나도 한번 우승해보자. 그래, 우승하자. 나도 한번 화이팅! 이 사진은 버스를 타고 있는 어머니와 아기의 사진인데요. 빨간색 선은 바로 어머니를 표시한 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아이를 표시한 선인데요. 지금 이 아이가 손잡이를 2개씩이나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왜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손잡이를 잡고 있던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밀려나 좌석 쪽으로 밀착하게 되어 손잡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엔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핸드무버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손잡이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가 사람을 위해 움직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버스 손잡이의 재발견. 손잡이의 내부를 살짝 변형해서 손잡이를 잡기 힘든 위치나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한 아이디어입니다. 평소 생활함에 느꼈던 불편함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한 거라고 하네요. 시제품 개발에 있어서 2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버스가 급정차 및 급출발 시 관성으로 인해 손잡이가 움직이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시는 A 부분에 마찰을 일으키는 소재를 사용하여 손잡이가 흔들리는 단점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또 2번째로 안쪽에 있는 원기둥이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해 마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안쪽 원기둥 양쪽 면에 베어링을 적용하여 더 움직이기 쉽게 하고 마모 현상을 없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핸드무버는 한 번 교체하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대중교통의 불편한 점과 개선점을 인식함으로써 저희 핸드무버의 시제품 개발에 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핸드무버가 실현된다면 버스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도 한번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점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삼촌? 몇 점 정도? 90점이요. 90점. 역시 우리 삼촌 생각이 앞서가요. 자, 우리 심사위원단님의 점수 공개합니다. 자, 90점 이상이 나올까요? 90점 이상이 나올까요?
자, 박수 주십시오. 68점. 근데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또 청중평가단 점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은 대단한 거니까요. 자,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한번 팀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PPT 발표 전에 삼촌이라는 칭호로 불렸기 때문에 좀 되게 좀 해악을 좀 웃음을 좀 많이 자아낸 것 같고 그 점에서 또 굉장히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감사한 것 같아요. 무대 뒤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부족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는데요. 마치 실전처럼 긴장감이 감돕니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순서가 앞으로 다가오니까 좀 목이 타네요. 이렇게 앞에 하는 팀 지켜봤잖아요. 네. 어때요? 다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잠 못 잔 만큼 상으로 보상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음으로 정말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필요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 팀이네요. 프로젝트 글래스 슈즈 팀입니다. 박수 주실까요? 9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깔창을 만듭니다. 프로젝트 글래스 슈즈. 비싸기만 했던 평발 교정 깔창. 하지만 이제 걱정은 끝. 많은 평발 환자들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깔창을 선물하겠다는 그들의 당찬 포부. 우승을 향해 달린다. 프로젝트 글래스 슈즈.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직 저희가 가진 것의 반도 보여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통해서 저희가 가진 기술을 널리 퍼뜨려서 평발 환자들이 더욱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거야? 프로젝트 글래스. 전문의들에 따르면 인구의 20%가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 5분 중 1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발이란 얘기죠. 저 역시도 평발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느껴져서 정형외과에 찾아갔는데 평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꽤 심각한 수준이야 이와 같은 교정용 정형 깔창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가격이 비쌌지만 건강이 먼저니 어쩔 수 없었죠. 처음에는 이 느낌이 이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그리고 실제로 평발에 의한 통증도 사라져서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여름 저는 다시 발바닥에 통증을 느꼈고 새롭게 깔창을 맞추기 위해 찾아보던 중 세상에 깔창 한 쌍 가격이 29만 원이랍니다. 전 이 가격 때문에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3D 프린터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핸드폰 케이스를 출력해 보던 중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평발 교정용 깔창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3D 프린터, 즉 입체 프린터란 단순히 제품을 평면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닌 입체적인 실물을 만들어주는 프린터를 말합니다. 프로젝트 글래스 슈즈 팀은 이 3D 프린터의 기술을 응용한 평발 교정 깔창 제조 시스템을 창업 아이디어로 고안한 것인데요. 평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면 귀가 쫑긋할 아이디어겠죠? 환자의 발에 꼭 맞는 프린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의 발을 3D로 스캔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를 위한 기술을 찾아보던 중 동작을 감지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키넥트라는 3D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 발바닥을 스캔하고 이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들어 보았지만 이걸 울퉁불퉁해서 신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던 중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알게 되었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끄러운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제품의 각 부위별 가격을 추산해 본 결과 깔창 한 켤레를 만드는데 5,000원의 돈이 채 들지 않습니다. 이 가격은 기존 제품의 29만 원에 비하면 마케팅 비용이나 마진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은 평발 환자는 많으나 이들 대부분이 평발 교정용 깔창의 비싼 가격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깔창을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리고 큰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슈즈의 조정민이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보통 이제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만 있다면 지금 이 제품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희가 시제품을 제작해보는 과정에서 이 3D 스캔한 자료를 깔창을 만드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업화를 하면 이 과정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술 장벽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정규평가단분들, 우리 심사위원들님들 정하셨죠? 지금부터 점수 눌러주십시오. 현재까지 점수는 77점이 최고 점수입니다만 수없이 반복했을 연습과 노력이 느껴지는 발표였는데요. 과연 그 점수가 궁금합니다. 자, 심사위원들 글래스 슈즈 팀의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단님의 점수는요. 현재까지 77점이 1위. 77점! 동률했다! 야, 이 정도 좋아야 되겠습니까? 자,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전방을 향해 함성 발사! 와! 지금 발표 마쳤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희가 이 결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8번째 팀을 만나볼까요?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팀인데요. 여자만의 꼼꼼하고 섬세함이 돋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자꾸 의식하고 그래서 그냥 놔둬봤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저희가 발표 중간에 좀 조그만 뭔가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심사위원분들한테 이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8번째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참가팀은요. POU 팀입니다. 예, 그리고 귀여운 우리 여학생 3명입니다. 구호 외쳐볼까요? 학생들을 위한 데스크메이트 POU 화이팅! 예. 경험으로부터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픈 학생들의 마음을 담았다. 실용적인 책상, 데스크메이트를 선보인 POU. 저희가 덥게 경기도 북부에서 왔는데 거긴 아직 눈이 녹지 않았어요. 그 눈이 녹을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U 화이팅! 혹시 여러분 또는 심사위원분들 학창시절 때 공부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없으셨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재현 상황을 마련했으니 그 재현 상황을 함께 보시면서 불편했던 점 3가지를 두 눈 크게 뜨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치마가 너무 불편해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게다가 풀어야 될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수학 공부하는 너무 부족해. 그리고 책상에다 2권의 책 이상 올려두면 책상이 너무 좁아서 불편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위가 치마 가리개가 없다. 그리고 2위가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3위가 책상 면적이 좁다 등 다양한 의견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독서대, 수납 공간, 치마 가리개 이 모든 기능을 한데 보완한 일명 데스크메이트, 책상의 짝이란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교복 치마 때문에 불편했던 여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아이디어. 자세히 신경 쓰지 않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측면 가리개를 설치했는데요. 가리개 기능뿐 아니라 독서대를 부착하고 수납 공간까지 마련해 학생들의 편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제품의 기술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독서대 각도 조절입니다. 저희 제품은 각도 조절을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홈을판에요. 이렇게 지지대를 고정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고정 방식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C클램프 형식으로 부착하여서 색상 규격의 두께가 어떻든 잘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제품 전면부에 있는 독서대를 손을 뻗어 이렇게 완전 방향으로 들어 올려 지지대를 고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측면 치마 가리개 사용법입니다. 바로 이 측면 가리개를 저희는 스프링 테이프 형식으로 제작하여서 기호에 따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입니다. 저희 POU가 학생 여러분들의 불편함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상황극까지 준비한 학생들. 제한된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긴 발표였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관찰하고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학생들의 끈기와 열정. 심사위원들은 과연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그 책상 다리 바깥쪽에 지금 제품이 놓여지는데요. 그 무게 중심이 지금 책을 많이 거기다 놓게 되면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C클램프로 부착하는 부분에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삼각대도 달았습니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최고 점수 두 팀이 77점이죠. 자, 우리 POU 팀의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개합니다. 고득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연기자가 기쁘면 환희 한번 표현해 주시죠. 예, POU 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뒤 차조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한 팀이 있습니다. 발표자들의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데요. 사용자들의 두 번째로 LCD 화면 대기 전력 차단. 긴장감을 억누르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보지만 떨리는 마음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나 보네요. 프레젠테이션은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관객과의 소통이니만큼 미소와 몸짓도 중요한데요. 안 계신가요? 우리 친구 되게 웃으면서 여유로워요. 네. 긴장 안 되나 봐요. 아유, 긴장이 될 만도 한데 저희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잘 긴장이 안 되네요. 9번째 팀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름조차 뭔가 있어 보입니다. 9번째 참가팀은요, 풍기물란 선풍기 팀입니다. 박수 주실까요? 자, 구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기 흡혈기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풍기물란 선풍기 화이팅! 깜빡하는 습관 때문에 낭비되는 많은 전력.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동으로 콘센트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결선대회 우승을 넘어 글로벌 에코그룹을 꿈꾸는 그들. 풍기물란 선풍기. 저희가 결선에 올라올 때 노력했던 만큼 더 많이 노력해서 꼭 결선에서 우승하고 가겠습니다. 꼭 우승해서 세계 환경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에코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물란 여러분, 이 집은 사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시스템이 적용된 집인데요. 제가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잠시 후 불이 켜지게 됩니다. 또 제가 집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되면 잠시 후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플러그를 꽂아놓는 것만으로도 하루 1kW의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 현실. 풍기물란 선풍기 팀은 대기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자동 전력 차단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것인데요. 휴대폰과 인터넷 공유기의 연결이 끊어지면 서버가 이를 감지하고 전력 차단 장치에 명령을 내려 전기가 끊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저희의 장점을 3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동화입니다.
타사 제품과 달리 무의식 속에서도 자동으로 대기 전력이 차단되게 하는 완벽한 자동화를 구현하여 대기 전력 차단의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저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비를 절감하였고, 이렇게 절감된 개발비에 이러한 공정 단가, 여기에 마케팅 비용, 유통 비용 및 저희의 영업이익을 감안하더라 해도 경쟁 상품 대비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만의 특별한 장점인 안전성입니다. 저희 제품은 외출 시 미처 끄고 나가지 못한 전열기구나 열려있는 가스밸브를 자동으로 잠금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차별화된 자동화 기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국내 홈 오토메이션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선도한 PS 일렉트로닉스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풍기물란 선풍기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 4명의 팀원에게 우리 심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어떤 서비스인데 지금 이 서비스의 가정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전기가 필요 없고 사람이 있으면 전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가정 위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집에 나갔을 때 전력 차단을 요하는 컴퓨터, TV, 오디오 등의 제품에만 저희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제품들만 집에 나갔을 때 전력이 차단되는 것이죠. 냉장고 같은 경우는 꽂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점수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개인의 편리함과 자원 절약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자동 전력 차단 시스템. 과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1위가 두 팀이었죠. 77점으로 두 팀이 공동 선두인데요. 물론 이게 뭐 절대 점수는 아닙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점수 말고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점수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몇 점입니까? 최고 점수! 81점이 나왔습니다. 야,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역시나 오늘 최고 점수. 여기다가 이제 우리 청중평가단 100분의 점수가 40%가 반영이 돼서 결과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9번째 참가팀이 1위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야,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두 퇴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점수 받은 팀들 중에서 심사위원 점수 최고점을 받았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정말 너무 기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저희 팀원이 가장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풍기물란. 오래 기다렸습니다. 총 10팀 중 이제 마지막 발표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표현하지? 편지를 쓰는 거야. 간단한 소품도 보이고요. 뭔가 재미있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한 것 같죠? 마지막 팀을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 그래. 하나, 둘, 셋, 파이팅! 10번째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다빈치 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실까요? 자,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 참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호부터요. 그들과 세상을 이어줄 우리는 다빈치!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소통을 꿈꾼다. 점자와 한글이 동시에 나오는 소통 도구로 누구나 편리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착한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착해도 우승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다빈치.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달려서 왔는데 우승해야죠, 그치? 그래. 그러니까 저희 우승할 거예요. 다빈치! 예! 21살 직장인, 그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표현하지? 편지를 쓰는 거야. 저기 편지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게 뭐지? 뭐야? 점자잖아. 이걸 나보고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뭐야?
에이, 미안, 점자는 읽을 수가 없어서. 헐. 그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소통, 양방향 소통입니다. 네, 다음은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표시된 부분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서 위에 원형을 누를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하였고, 이 부분은 교체 형식으로 지금은 한글이지만 영문 또는 숫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 신개념 점자 라벨기를 살펴볼까요? 원통 표면에 점자와 한글의 자음 모음이 나란히 돌출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원통의 아랫부분에 종이를 넣고 자신이 원하는 글씨에 맞춰 초성, 중성, 종성을 찾아 돌린 다음 종이에 꾹 누르면 한글과 점자가 모두 찍히게 됩니다. 타사의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을 입력했을 때 점자만 나오는 형식이라면, 저희 제품은 한글 또는 점자를 입력했을 때 한글과 점자가 모두 나와 소통의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손으로 점자를 읽고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 한글을 읽으면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소통 또한 가능케 하는 도구입니다. 저희의 제품이 보편화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회성이 증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제품은 원가를 떠나서 국가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현재 최고 점수 77점 아니죠, 81점으로 바로 전 팀이 갱신을 했죠. 자, 먼저 우리 심사위원단님의 점수 평균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74점!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듬이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10팀의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과 공개되지 않았던 현장 평가단의 점수로 최종 순위가 결정될 텐데요. 청소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눈으로 확인한 이들이라면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학생들 보니까 이 대회 개최하기 잘했다, 뿌듯한 마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뿌듯하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발명왕 또 기업가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든가 또 최근에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창업과 어떤 그런 기술에 관련 관심의 열정과 꿈을 청소년부터 꾸었고 그거를 평생 이루어서 정말 온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수준에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런 창업에 대한 꿈과 열정을 계속 키워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참가자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 셈인데요. 결과의 60%를 차지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등목한 72점, 76점, 75점. 심사위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은 81점의 풍기물 난 선풍기. 하지만 아직 현장 평가단의 점수가 남아있죠. 예측할 수 없는 결과. 과연 우승은 어떤 팀에게 들어갈까요? 현장 평가단 100명의 점수를 더한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점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1회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 장려상은요. 장려상 나도 한번 일렉 목탁 자체 발광 TOU 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유용한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할게요. 다음은 동상시상입니다. 수상팀은 안티포이즌 그리고 유멘 투김 축하합니다.
이제 4팀만이 남았죠. 2팀은 은상, 또 2팀은 금상의 주인공이 될 텐데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긴장된 순간 영예의 금상팀을 만나보겠습니다. 금상 2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영예 장원 금상은요. 프로젝트 글래스 슈즈와 공기문란 선풍기. 자, 다시 한번 화면에 점프 한번 해볼까요? 자, 손 한번 양손 들고 뛰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다빈치 팀과 포장의 달인팀은 금상이 되겠습니다. 모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금상 받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아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날아갈 것 같아요. 1등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대회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팀을 짠 게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상 받았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너무 제가 떨어서 좀 기대한 것보다, 물론 감사하지만 기대한 것보다 별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 그리고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한획을 보일 수 있도록 무지개가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있습니다.